네, 안녕하세요. 오장 인지 발달, 정보 처리 접근 중심에서의 인지 발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처리 이론, 두 번째 주의 집중의 발달, 세 번째 기억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지 발달 중에서 앞서서 4장에서 인지 발달의 접근법과 다르게 5장에서는 정보 처리 중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이란, 정보 처리 이론 보기 전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만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동물이나 자동차, 로봇의 이름을 기억하고 만화 주제를 기억해서 부르는 거 한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길을 기억해서 마트나 어린이집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여행을 다녀온 지 한참 지난 후에 그곳에서 보거나 했던 것을 상세하게 말해서 어른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명유아는 성인에 비해서 지능 검사에서 측정되는 기억 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지만 특정한 장면에 대한 기억은 성인보다 더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인에 비해서 자신의 상상과 실제 일어난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질문에 의해 기억을 왜곡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의 인지 발달에 대한 정보 처리 이론은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주의 집중 능력이 향상되는지 기억을 더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지, 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가들은 우리가 아동이 적극적인 탐색가라고 보는 측면에서 삐아제와 동일하지만, 그렇죠. 네. 인지 발달에 관한 하나의 통일 이론을 제공하기보다는 주의, 기억, 그리고 범주, 범주와 기술부터 복잡한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사고의 여러 가지 단면들에 중점을 둡니다. 네, 정보 처리 이론은 이제 삐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동화와 조절과 이제 평행화와 같은 인지 변화의 기제가 모호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지 변화의 기제를 규명하는 것이 발달 심리학자들의 최우선 과제였고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는 데 컴퓨터의 작동 방식으로 비유하는 형태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의 정신 과정을 컴퓨터에 비유하여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 키보드에 타자를 쳐서 정보를 입력하고 디스크에 저장하며 정보가 필요할 때 저장된 문서를 여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억을 할 때 부호화를 통해서 정보를 기억 속에 넣고요. 정보를 기억 속에 넣는 것을 부호화라고 하죠. 네. 그리고 정보를 저장을 통해서 정보를 유지하고 정보를 기억 속에 유지하는 과정이 저장입니다. 그리고 인출을 통해서 저장고에서 정보를 꺼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키보드, 저장 용량과 같은 기계이고 인간의 마음의 하드웨어는 뇌를 포함하는 신경계와 감각 수용기 등입니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고 인간의 마음의 소프트웨어는 정보를 등록하고 해석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과 전략 등입니다. 뇌와 신경계가 성숙해지고 정보에 주의 집중하고 정보를 해석하고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정신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면서 아이는 점점 더 복잡한 인지 과제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 처리 모형은 기억 과정에서 감각 기억, 작업 기억, 그리고 혹은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의 세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감각 기억은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자극 또는 정보를 원래의 형태대로 잠시 보존하는 저장고입니다. 감각 기억에서는 우리가 감지한 원래의 감각 입력이 단순히 잔상 혹은 잔향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감각 기억은 아주 많은 양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되며 감각 기억의 내용은 후속되는 처리가 없다면 쇠퇴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에 수용된 자극 중에서 주의 집중을 한 자극은 다음 단계에는 이제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 기억은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작업 기억이 가운데 있고요. 감각 기억,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 기억은 단기 기억으로 옮겨집니다. 단기 기억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가 그쵸, 저장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데 비해 작업 기억은 주어진 정보를 처리한다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작업 기억에 들어온 정보는 기억 전략을 쓰지 않을 경우에 약 10에서 20초 동안만 유지되고 용량도 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묶어서
조직화하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항목의 수를 줄이고 작업 기억을 위한 공간을 좀 더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철저하게 학습해서 그것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정보를 동시에 주목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작업 기억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업 기억에서 처리된 정보는 세 번째 저장고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장기 기억은 영구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곳으로서 용량이 무제한적입니다. 장기 기억의 인출은 회상과 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회상은 단서 없이 학습한 정보를 인출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인출은 이제 네, 인출은 이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기억에서 이제 여러 개를 작업 기억에서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장기 기억은 영구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용량이 많지만 이제 인출을 할 때 빼고 그리고 해상과 이제 단서 없이 학습한 정보를 인출했다가 다시 한 번 더 학습한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이 제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동물원에 다녀온 후에 어떤 동물을 보았는지 말하도록 하는 것은 회상을 통한 인출이고 동물 그림을 보여주면서 봤던 동물을 고르도록 하는 것은 이제 제인을 통한 인출입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장기 기억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외형 기억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암묵 기억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9에서 10세 팍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아동에게 5년 전 같은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의 사진과 다른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절반 정도의 아동은 같은 유치원에 다녔던 친구들을 기억했는데 이것은 외형 기억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동들은 친구들을 구분해내지 못했지만 그들의 생리적 반응은 친숙한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에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안무 기억에 해당합니다. 외형 기억은 다시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으로 나뉘는데요. 의미 기억은 사실 또는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에 관한 기억이고 일화 기억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던 개인의 과거 경험에 관한 기억입니다. 암묵 기억은 이제 절차 기억과 이제 우리가 점화 등이 있는데요. 절차 기억은 자전거 타기와 같이 연습의 결과로 점진적으로 습득하는 기술 또는 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점화는 먼저 제시된 자극 이후에 제시되는 자극에 대해서 그쵸? 한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기억에 있어서 보면 특별한 연합의 무의식적 활성화 양상입니다. 병원이라는 단어를 보며 의사나 간호사라는 단어도 활성화되는 것이 이제 이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 네, 감각 기억 아까 말씀드렸고요.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자극 또는 정보를 원래 형태로 그대로 잠시 보존하는 저장고이고 작업 기억은 단기 저장고에서 정보가 능동적으로 유지되는 거, 장기가 이제 영구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것. 아까 회생과 제인. 우리가 동물원에서 본 이제 동물을 이야기할 때 아까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장기 기억의 종류에는 외형 기억, 암묵 기억, 의미 기억, 일화 기억, 절차 기억, 점화 등이 있다는 이 종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의 집중의 발달입니다. 정보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집중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의 집중은 선택적 주의, 분할된 주의, 지속적 주의, 집행적 주의가 있습니다. 선택적 주의는 시끄러운 곳에서 하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처럼 관련 없는 정보는 무시하고 관련 있는 정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분할된 주의는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 이상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속적 주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네, 그쵸? 선택된 자극에 의해서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적 주의는 이제 네, 계획하고 주의를 활동하고 과제 진행을 감독하는 등 행동을 포함합니다. 주의 집중은 이러한 주의 집중은 영화기에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면 신생아는 움찔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강하거나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깜짝 놀라는 반응과 함께 자극을 응시하며 심박수와 뇌파 패턴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을 정향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영화가 이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극을 반복하여 제시하면 그 자극이 익숙해지므로 정향 반응은 감소하고 결국 사라지는데요. 이러한 습관화는 주의력이 선택적임을 보여줍니다. 한번 주의를 끈 자극은 더 이상 주의를 끌지 못합니다. 영화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의 집중 현상 중에 하나는 공동 관심인데 같은 사물이나 사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동 관심은 타인의 행동을 따라가는 능력,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 상호작용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인이 바라보는 곳을 시선 따르기를 이제 10에서 11개월 영화에게 나타났다는 실험도 있는데요. 돌 정도가 되면 영화는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물건에 타인이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양육자와 영아가 공동 관심을 행동을 빈번하게 할수록 영아가 첫 단어를 더 빨리 말하고 풍부한 어휘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의 주의 집중 발달은 우연 학습 과제를 통한 연구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사물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림을 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뒤 두 개의 사물 중에 하나를 지적해주고 그 이유의 사물을 기억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사물은 무시해도 좋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자극 제시 후에 아이에게 기억하도록 지적한 사물을 회상하라고 했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회상했습니다. 무시하라고 했던 다른 아이들도 다른 사물들도 아이에게 회상하라고 하는 과제에서 연령 차이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보통 보면 높은 연령의 아동이 낮은 연령의 아동에 비해서 과제 요구에 부합되게 주의를 더 잘 배분할 수 있으며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령화의 증가와 더불어 이제 아동의 주의 집중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아동의 주의 집중 시간은 아동의 연령에 비례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지속적인 주의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때에도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제 조금 집중하는 시간이 높아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 집중은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와 같이 이제 뭐 선택적 주의, 분할된 주의, 지속적 주의, 집행적 주의가 있는데 지속적인 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집행적 주의도 계획하고 주의를 활동하고 과제 진행을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가 이 주의 집중 능력의 발달은 부분적으로 중추신경계의 변화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주의 집중에 관여하는 망상체는 사춘기가 되어서 수추화가 되어서 완전하게 진행되죠. 또한 주의 집중 능력의 발달은 주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의 발달에도 기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동은 보다 체계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4세에서 10세 아이에게 이제 두 집의 유리창에 있는 내용의 물이 내용물이 같은지 판단하도록 했는데 4, 5세 같은 경우에는 참 몇 개의 창문만 보고 틀린 답을 하고 우리가 6에서 8세는 계획적으로 한 집의 창문과 다른 집의 창문을 짝지어서 보고 정답을 말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주의 집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기억의 발달입니다. 기억의 발달, 영악의 기억의 발달에서는 삐아제는 우리가 전 조작기까지는 무엇인가를 기억하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기억을 되돌려 봤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교수님, 걸음말 시기가 기억이 나요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기억이 난다고 보기보다는 회상을 했을 때 사진이나 그런 것들로 인한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의 기억 발달은 이제 더 좋은 기억 전략의 사용, 작업 기억 용량의 증가, 효율적인 억제와 집행이 가능, 자동 처리 능력의 향상, 처리 속도의 효율성 등에 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성장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때 더 좋은 전략을 사용하며 조작과 저장에 더 많은 용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전 조작기까지는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피아제 연구 결과와 달리 감각운동기의 영화도 기억 능력이 있음을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악의 기억은 습관화와 지연 모방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동이 성장하면서 기억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억제하고 집행하고 자동 처리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불필요한 정보가 만약에 작업 기억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억제의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아동 기억 꾸준히 향상이 돼서 아동 기억은 청소년기에 관계없는 자극으로부터 오는 방해,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게 이제 억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집행 기능은 계획하고 유연성 있게 반응하고 상관없는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은 관계없는 반응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 처리 능력은 아무런 의식적 노력 없이 수행 가능한 인지적 활동을 말합니다.
특정 기술을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 그 기술에 요구되는 각각의 단계는 작업 기억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과정은 작업 기억의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술이 습득이 되면 단계별로 더 이상 작업 기억이 저장될 필요가 없고 다른 활동을 위한 여분의 작업 기억이 확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은 이제 성장하면서 지적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하겠죠. 그래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삶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에게도 기억이 중요한데 과거의 경험이 사라진다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영아의 기억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이어서 삐아제가 전 조작기에는 이제 상징적인 사고 능력이 생기면서 외부 세계를 표상하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하는 표상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무언가를 기억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제 비아제와 달리 감각 운동기의 영아도 기억 능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죠. 그래서 영아기의 기억은 습관화와 지연 모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습관화는 어떤 자극을 계속 보면 그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서 습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정 자극을 본 기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영아의 기억을 또 연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아를 자극에 대해서 익숙하게 하고 바로 다음에 같은 자극을 검사함으로써 단기 기억을 연구할 수가 있고 습관화와 후속 검사 사이에 시간차를 두면 또 장기 기억 또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습관화 지연 모방이라고 했는데요. 지연 모방은 성인이 낯선 물건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영아에게 시범을 보이고 난 후에 그 물건을 영아에게 제시했을 때 영아가 그 행동을 따라하는지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들도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기억 능력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생아에게서, 그쵸? 한 그림을 반복해서 제시했더니 우리가 응시 시간이 점차 감소했고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면 응시 시간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20일 된 영아에게 특정 소리가 나면 눈으로 바람을 불어온다는 것을 학습하고 그 뒤에 10일까지 특정 소리가 나자마자 눈을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바람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월 된 영아에게 2분간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2주가 지난 뒤에도 이제 얼굴을 재인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이가 성인이 물건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순서대로 시범을 보이고 1에서 12개월 지연 기간 후에 지연 모방을 측정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지연 모방이 증가했고 연령에서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지연 모방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아들은 기억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세 이전의 일들을 거의 회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영아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동생의 탄생, 병원의 입원, 이사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었던 질문의 비율은 그것을 경험한 연령이 높을수록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아기 기억 상실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영아기와 아동기 초기의 사건들이 이제 이성 부모를 향한 성적 욕구를 함축하고 있어서 억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억압이라는 개념은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사건들의 경우 이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의식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으로 거부한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즐거운 사건들에 대한 기억에도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인지적인 해석에 따라서 영아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성인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기억들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된 이후에는 인출할 수 없는 비언어적인 형태로 저장이 되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서전적 기억은 이제 이 이후에 네, 인출되려면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자아 개념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서전적 기억이 이제 이 이후에 인출이 되려고 하면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자아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영아기에는 자아 개념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이때의 경험이 자아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이후에는 인출이 어렵습니다. 영유아기에 이제 상세 기억 표상이라고 하는 높은 연령의 아동은 핵심 기억에 의해서 표상을 하기 때문에 영아기 기억 상실증이 이제 생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상세 기억 표상은 그 상황에 대한 이제 세부 정보를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고 핵심 기억 표상은 이제 우리가 그쵸.
핵심 기억에 의해 표상을 하기 때문에 영악이 기억 상실증이 생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기억 표상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의미나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부호화를 할 때 이 두 표상을 모두 이용하는데요. 상세 기억 표상보다는 핵심 기억의 표상이 더 오래 지속이 되므로 상세 기억 표상에 의존하는 그 영유아가 그 시의 경험을 기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영악의 기억 상실증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억의 기초능력 발달에서 전제는 신경계 발달에 의해서 기억이 발달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작업 기억에서 보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고, 네, 기억 처리의 효율성과 속도의 향상을 가져오고 관련 없는 정보의 억제 능력과 간섭에 대한 저항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이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 전략의 발달로는 시형과 조직화와 정교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들은 내용을 기억하거나 다이어리에 약속 날짜를 적거나 이제 그런 것들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몇 번 이렇게 뭐 되뇌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억과 관련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모든 활동을 기억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작업 기억의 용량을 제한이나 시간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을 활용하고 장기 기억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기 위해서 그 전략을 확인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억 전략에는 시연, 조직화, 정교화가 있습니다. 시연은 정보를 언어적으로 되뇌이거나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연을 통해서 작업 기억에 정보를 머무르게 하며 작업 기억에 오랫동안 유지되는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5세에서 10세 아동에게 7개의 그림을 제시하고 실험자가 그중 3개를 손으로 가리킨 후 눈을 가리고 15초 동안 기다렸다가 3개의 이름을 차례로 말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을 때 그림의 이름을 암송하고 있는지 입술의 움직임을 통해서 관찰했는데요. 5세 유아는 10%, 7세 아동은 60%, 10세 아동은 89%가 눈에 띄는 언어적인 암송을 하였고요. 암송을 한 아동이 암송을 안 한 아동보다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시연 전략을 가르치면서도 5세 유아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전략을 쓰고 회상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상 수준이 10세 아동 수준으로 향상되지는 않고 새로운 상황을 접하면서 시연 전략 사용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직화는 수박이나 축구나 고양이나 수영이나 말, 딸기, 사자, 귤, 야구와 같은 단어 목록을 기억할 때 과일, 그리고 운동, 동물로 묶어서 기억하는 것처럼 정보를 분주대로 이렇게 묶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계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연구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9에서 10세 이전까지는 범주화할 수 있는 단어 목록이라고 해서 범주화할 수 없는 단어 목록보다 더 잘 해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에서 10세 이전의 아동은 회상을 위해서 정보를 조직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목 포함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삐아제에 따르면 유목 포함 조작은 구체적 조작기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 3세 아이도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범주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4에서 5세도 조직화 전략을 배울 수 있고 전략을 학습하는 것은 기억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에 학습화 전략을 적용하지 못하고 학습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것이면 전략을 적용하는 데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교화는 기억하려는 항목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서 기억을 쉽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와 이제 피아노를 짝지어서 암기하고자 할 때 피아노를 치고 있는 토끼의 모습으로 심상을 만들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교화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상당한 노력과 작업 기억 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되어서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꺼냈을 수 있겠죠. 아동이 기억 전략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발달 초기에는 유아가 과제를 푸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전략을 스스로 산출하지 못하고 전략을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연 전략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기억에 있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연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요. 아동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면 기억 수행이 향상되거나 아직 전략을 산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전략을 사용할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촉발 자극 없이는 전략을 산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아는 새로운 전략이 흥미롭기 때문에 전략을 쓸 수도 있지만 전략을 썼어도 기억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지 않은 전략을 수행할 때는 처리 용량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아는 인지 과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전략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동의 다중 전략 사용과 전략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기술하는 적응적 전략 선택 모델을 제안하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전략들이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고 중복이 되는 일련의 파동인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은 쓰지 않고 선택한 전략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다른 전략을 쓰기도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전략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전략들은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된 전략을 활용하지 않을 때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의 발달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억의 발달에 대한 영상을 이제 이 교시에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 한 교시에서 이제 우리가 또 지식 기반의 증가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